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약제의 간의 조직학적 개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B형 간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이번 8번째 간경변증, 그러면 모든 간 질환의 최종 종착역입니다. 이러한 간경변증, B형 간염 때문에 생긴 간경변증 환자가 항바이러스 약제를 썼을 때 조직학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면역 관용기, E형은 양성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E형은 음성 면역 활동기, S형은 소실기 5개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E형은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즉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면역 활동기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죠. 바로 이 시기가 항바이러스를 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질환에 진행합니다. 염증 걸리면 그 다음에 섬유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네 번째 단계인 E형은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는 치료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예전부터서 면역 제거기, 또 재활성화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성 B형 간염에서 간암의 발생은 1년에 1% 이하이지만 간경변이면 1년에 약 3 내지 5%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에서의 간암의 발생은 1년에 약 7 내지 8%로 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섬유화가 많이 생겨있는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전에 간염 상태에서 항바이러스를 쓰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북쪽이 갈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갈리아 지방을 평정하고 로마로 돌아오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로마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율리우스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말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내로 들어와서 로마 원로원을 접수하게 되죠. 이렇게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간경변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복수차고 황달하고 간암이 생기는 이러한 그 질환의 진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간경변이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경변이라 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제 비리어드에 간경변 개선 효과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경변이 아니라 간염까지 포함되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간경변, 우리가 중요시 보는 간경변 환자의 조직학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료 시작 시점에 348명의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조직검사를 다 한 것이죠. 1년 후에 한 번 더 하고요. 5년 후에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한 사람이 3번을 받은 것이죠.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3번을. 정확하게 그러므로 조직검사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세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자 숫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치료 시작 시점에 섬유화 정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많을수록 숫자가 높은데요. 5번, 6번 이것이 바로 간경변입니다. 자, 간경변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숫자가 간경변이 섬유화가 아주 많은 사람이 6번, 또 많은 사람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진행된 간섬유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개선이 되는 것이 많은 수에서 개선이 되죠. 그 다음에 no change, 조직학적으로 더 진행하진 않아요. 그 상태보다 더 나빠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5년 동안 임상에 참여했던 348명 중에 335명인 96%는요 조직학적 개선이 왔었습니다. 염증 괴사가 좋아지든지 섬유화가 좋아지든지. 특히 간경변이 있는 군에서 섬유화가 개선이 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연두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5점, 6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96명에서 71명이 점수가 1점에서 4점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점, 6점에 남아있는 사람은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6명 중에서 71명,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닌 것이죠. 5년 동안 비료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직검사로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검사는 간을 검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경화도 좋아질 수 있다. 5년 치료할 때 4사람 중에 3사람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바이러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질환의 진행이 없으니까 뭐 황달하고 복수차고 이런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섬유화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간경변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간경변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학적 검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 한 샘플을 보면은요, 환자 A에서 이게 이제 치료 시작 시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것입니다. 베이스라인. 5년 뒤에 조직검한 것을 보면은 이 빨간색이 섬유화를 나타냅니다. 섬유화가 거의 없어졌죠. 이제 B, 환자 B의 경우에서도 치료 시작 시점하고 1년하고 5년 후를 보면은요, 5년 후에는 빨간 것, 섬유화가 거의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섬유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간경화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그 임상 연구에서 조직학적 개선 효과는 96%였고요. 특히 간경변이 있는 환자들이 5년 후에는 간경변이 아닌 사람이 4사람 중에 3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경변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 있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경변은 모든 간질환의 최종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 오면은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경변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입니다. 그런데 간경변이 있는 분들을 조직검사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출혈의 위험 같은 게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섬유화 스캔입니다. 파이버 스캔. 그 다음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MRI를 이용한 MRE가 있습니다. MR 일레스토그래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영상 검사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피검사를 이용을 해서 간경변을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 조직 검사는 이렇게 간에 좀 두꺼운 바늘을 넣어가지고 조직을 떼어내서 섬유화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합병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렵게 조직을 얻었는데 조직이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양이 나온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간 초음파입니다. 저명한 간경변은요, 간 초음파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 정상 간 초음파 소견이고요,
정상적인 간 혈관들이 또렷또렷하게 잘 보이죠. 가운데 있는 만성 간염은요, 전체적으로 좀 거칠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 경화가 되면 이 거칠다 못해서 조금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결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재생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초음파로 간 경변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섬유 스캔입니다. 이 섬유 스캔은 이제는 간 조직 검사를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학회에서 그리고 보험 가이드라인에서 섬유 스캔을 이용해서 간 경변을 진단하고 또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 스캔은 대표적인 기계 이름이 파이버 스캔입니다. 간의 딱딱함을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기술입니다. 침습적인 것은 조직 검사를 말하고요. 피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섬유 스캔은 그냥 초음파를 이용해서 간 조직 검사를 하는 부위에 대고 땅땅 때립니다. 초음파를. 그래서 초음파가 지나가는 그 속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그 초음파의 단위는 킬로파스칼을 이용을 합니다. 딱딱하면 빨리 가고요. 간에 섬유가 없으면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시멘트 바닥에서는 잘 달릴 수가 있고 모래바닥에서는 잘 못 달리는 것처럼 이 간이 소프트하면 이때는 초음파가 잘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간 조직 검사 대비 100배의 면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쉽고 저렴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 부위에 탐촉자 프로브를 대고 저기에서 충격파를 보냅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가 지나가는 것을, 초음파가 이 간 속을 지나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것은 간내를 지나가는 초음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5 이하면 정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초음파가 항상 똑같은 부위를 지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수치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미디안 값, 중앙값을 택해서 5.5 이하면 일반적으로 정상 그러고요. 13 이상이면 간 경변이라고 합니다. 뭐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12를 보기도 하고요. 또 11을 보기도 합니다. 그간 그 많은 것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정열 내과로 검색하시게 되면 많은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간경변증 환자의 간 조직학적 개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8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